카드가 정지되었고 여권이 만료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행 티켓은 지옥행 티켓이 되었다. 순식간에 박민주는 모든 것을 잃었다. 여권은 분실, 계좌는 동결, 그리고 전화기 너머 형의 비웃음. 이제 알아서 살아남아라. 혹한의 겨울, 돈도 신분증도 없이 얇은 코트 하나만 걸친 채 인천공항 한복판에 버려진 그는 깨달았다. 사냥은 시작되었고 사냥감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여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미국행 티켓은 지옥행 티켓이 되었다. 박민주는 그 사실을 그 자리에서는 아직 몰랐다. 태양그룹 저택의 거실은 유리와 대리석으로 반짝였다. 벽난로는 따뜻했지만 웃음은 차가웠다. 유학 축하한다는 말들이 샴페인 거품처럼 가볍게 터졌다. 박선우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티켓과 돈 봉투가 함께였다. 형, 고맙. 민준이 말을 잇기도 전에 선우가 가까이 고개를 숙였다. 이건 유학이 아니라 유배야. 선우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합병에 방해되지 않게 영원히 꺼져. 민준의 손끝이 굳었다. 그는 봉투를 내려놓고 아버지 쪽으로 걸어갔다. 박 회장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눈빛은 흐릿했고 무릎 위에는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 무슨 오해가. 민준이 무릎을 굽혀 서류를 보려는 순간 박 회장이 서류철을 탁 덮었다. 횡령 보고서가 여기 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내 집안에서 그런 짓을 한 놈은 내 아들이어도 용서 못해. 민주는 숨을 들이켰다. 그건 조작일 수 있어요. 확인만. 그때 선우가 한 발 앞으로 나와 마치 가족을 걱정하는 사람처럼 말했다. 아버지, 오늘은 몸이 안 좋으세요. 민준이는 잠깐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경호원 2명이 자연스럽게 민준의 옆으로 붙었다. 민준은 그들의 손이 예의 바른 힘으로 길을 막는 걸 느꼈다. 거실의 공기가 갑자기 좁아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민준은 아버지의 눈이 자신을 피하는 걸 봤다. 그 시선 하나로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현관으로 끌리듯 나가며 민준은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선우는 미소를 지었다. 벽난로 불빛이 그 미소를 더 따뜻하게 보이게 만들었다. 그래서 더 서늘했다. 밖으로 나가자 눈발이 흩날렸다. 대문 앞 택시는 이미 대기 중이었다. 문이 열리고 민주는 마치 정해진 순서처럼 뒷좌석에 앉았다.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봉투를 열었다. 티켓에 적힌 글자가 눈에 박혔다. ONEWAY 민주는 아직 몰랐다. 이 편도라는 단어가 그의 이름까지 지우는 시작이라는 걸. 차가 대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눈 위를 찢었다. 눈은 더 굵어졌고 바람은 대문 틈을 파고들었다. 택시가 막 움직이려는 순간 누군가 창문을 두드렸다. 민준이 고개를 돌리자 오영숙이 서 있었다. 외투도 없이 머리카락엔 눈이 붙어 있었다. 도련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준이 창문을 내리려 하자 경호원이 먼저 다가와 오 여사의 팔을 붙잡았다. 규정 위반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오 여사는 팔을 빼지 않았다. 대신 낡은 손수건에 싼 작은 보온병을 민준의 코트 주머니에 힘껏 찔러 넣었다. 따뜻함이 주머니 안에서 묵직하게 전해졌다. 이거 뭐예요?
민준이 숨죽여 물었다. 차예요. 오 여사가 짧게 말했다. 몸부터 지키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경호원이 그녀를 뒤로 밀어냈다. 오 여사의 신발이 눈 위에서 미끄러졌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문을 열려 했지만 운전기사가 조용히 말했다. 손 대시면 일이 커집니다. 민주는 손잡이를 잡은 채 굳어버렸다. 창문 밖에서 오 여사는 택시 문에 손바닥을 대고 마지막 말을 입모양으로 남겼다. 영등포. 그 순간 발코니 위에서 선우가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낮게 말했다. 명령 불복종. 즉시 해고. 오, 여사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에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마치 괜찮다는 듯이,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사람처럼 택시는 출발했다. 민준은 백미러로 그녀를 봤다.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저택의 빛에서 멀어지는 작은 그림자. 주머니 속 보온병은 뜨거웠다. 이상하게도 그 온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민주는 깨달았다. 지금 떠나는 건 유학이 아니라 자신을 지워버리려는 의식이라는 걸. 백미러 속 오 여사가 점점 작아지던 순간 그녀의 손이 입술로 올라갔다. 그 입모양이 분명히 말했다. 살아남으세요. 인천공항은 밝았다. 너무 밝아서 민준의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다. 그는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다. 여권을 꺼내려는 순간 주머니가 비어 있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직원이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고객님, 여권이 분실 신고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민주는 웃으려 했다. 무슨 말씀인지. 그때 카드 결제도 연달아 실패했다. 화면에는 같은 문장이 뜨고 또 떴다. 정지, 도난 분실, 거래 불가. 그는 급히 VIP 라운지로 향했다. 익숙한 얼굴들이 있어야 할 곳이었다. 하지만 라운지 직원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다. 고객님, 등록 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가주시죠. 보안 요원이 다가왔다. 민주는 억울함보다 당황이 먼저였다. 그는 손바닥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잠깐만요. 전화 한 통만. 그가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마침내 연결되자 선우의 웃음이 들렸다. 아주 가볍게, 아주 잔인하게. 아, 공항이야? 형, 여권이, 카드가. 이게 무슨, 이제 알겠지? 선우는 천천히 일부러 또박또박 말했다. 미국에선 왕처럼 살았겠지만 여기선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알아서 살아남아. 형, 나 좀 만나. 아버지께 마이너스 아버진 이미 선택했어. 뚝,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화면 위에 작은 글씨가 떴다. 계좌 이용 제한. 그는 공항의 큰 유리창을 바라봤다. 활주로는 멀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이곳은 세계 어디로든 연결되는 곳인데 민준에게는 출구가 없어 보였다. 보안 요원이 손짓했다. 고객님, 이동하십시오. 민준은 끌려 나오듯 공항 바깥으로 나왔다.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얇은 코트는 바람을 막지 못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췄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지만 혼자였다. 그리고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문장이 번개처럼 박혔다. 사냥은 시작됐고 사냥감은 자신이다. 멀리서 누군가 휴대폰으로 그를 찍는 듯 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눈이 그를 보고 있었다.
한강 공원 벤치에 앉자 도시의 불빛이 강물 위에서 흔들렸다. 영하 10도. 바람은 물가에서 더 날카로웠다. 민주는 팔을 끌어안고 숨을 내쉬었다. 숨이 하얗게 흩어졌다. 이게 꿈이면 좋겠다. 주머니 속 보온병을 꺼냈다. 손수건이 감겨 있었다. 오 여사의 손이 떠올랐다. 뚜껑을 열자 따뜻한 김이 올라왔다. 민주는 그 온기에 잠깐 눈을 감았다. 혀끝에 닿는 차의 맛은 평범했는데 목으로 내려갈수록 울컥했다. 바닥을 흔들어 보니 뭔가가 툭 하고 떨어졌다. 작은 쪽지였다. 민주는 손가락으로 펼쳤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아요. 영등포에서 저를 찾으세요. 사소한 종이 한 장처럼 보였지만 그날의 민준에게는 길이 되는 문장이었다. 그때였다. 벤치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고개를 돌리자 낡은 점퍼를 입은 남자 둘이 다가오고 있었다. 눈빛이 계산적이었다. 야, 코트 괜찮네. 손목에 찬 것도. 주면 그냥 간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뒷걸음질 쳤다. 지금 아무것도 마이너스 아무것도 없으면 더 줘야지. 한 사람이 민준의 앞을 막았다. 다른 한 사람은 캐리어 쪽으로 손을 뻗었다. 민주는 순간 판단했다. 싸우면 끝이다. 그는 캐리어를 밀어던지듯 놓고 몸을 돌렸다. 다리는 얼어붙은 땅 위에서 미끄러질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달렸다. 뒤에서 잡아 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코트 안쪽 주머니를 꽉 눌렀다. 보온병이 들어있었다. 쪽지도 함께였다. 캐리어가 끌려가는 소리가 뒤에서 멀어졌다. 민주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골목과 계단, 어두운 통로를 지나 겨우 멈췄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손은 떨렸고 이는 딱딱 부딪혔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강 건너편 도로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다. 민주는 그 차가 자신을 스쳐간 것이 아니라 훑고 지나간 것처럼 느꼈다. 그가 숨을 죽인 채 고개를 숙였을 때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하나 떴다. 위치 서비스. 민주는 급히 화면을 끄며 속삭였다. 나를 찾고 있어. 다음 날 새벽, 민주는 빈민가의 작은 편의점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문이 열릴 때마다 따뜻한 공기가 새어나왔다. 그 따뜻함이 너무 부러워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를 뒤졌다. 동전 몇 개, 종이 쪽지, 그리고 빈 보온병. 배는 얌전히 울지 않았다. 더 크게, 더 급하게 자신을 몰아붙였다. 편의점 안에서 교복 차림의 학생이 계산을 마치고 뛰듯 나갔다. 그 순간 바닥에 무언가가 떨어졌다. 5만 원권. 민준의 시선이 그 지폐에 박혔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한 끼만, 아니 2끼. 머릿속이 빠르게 계산했다. 그는 지폐를 집었다. 손끝이 떨렸다. 이걸로 오늘은 버틸 수 있어. 그때 오 여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외투도 없이 눈 내리는 밤에 뛰어오던 그 얼굴. 그리고 쪽지의 문장. 진실은 침몰하지 않아요.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학생은 골목 끝에서 가방을 고쳐매고 있었다. 잠깐만요. 민준이 숨을 몰아쉬며 손을 뻗었다.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학생이 놀란 얼굴로 지폐를 받았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학생은 여러 번 고개를 숙이고 뛰어갔다. 민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허전함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깨가 아주 조금 가벼워졌다. 그때 편의점 문이 다시 열렸다. 아까 계산대에 있던 편의점 주인, 허리가 굽은 노인이 민준을 불렀다. 젊은이. 민준이 고개를 들자 노인은 말없이 봉지 하나를 건넸다.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이었다. 민준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요. 저 마이너스 노인은 손을 흔들었다. 다 버릴 거야. 내가 먹어. 짧은 말, 더 묻지 않는 눈. 민준은 봉지를 받아들고 편의점 옆 벽에 앉았다. 포장을 뜯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한 입 베어 물자 차가운 밥이 입안에 퍼졌다.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못했다. 수치심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올라와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씹었다. 노인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영등포 쪽으로 가려면 저쪽 큰 길 따라가.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왜 하필 그 지명을 아는 걸까? 편의점 천장 구석, CCTV의 작은 불빛이 깜빡였다. 민주는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봉지 속 마지막 한 입을 삼켰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다. 휴대폰은 한 번 짧게 울리고 끊겼다. 민주는 화면을 다시 눌렀다. 발신자 없음. 겨울 공기 속에서 배가 먼저 쿡 하고 울렸다. 그는 편의점 주인이 가리킨 큰 길로 걸었다. 코트 안쪽은 비어 있었고 주머니 속에는 쪽지 하나뿐이었다. 눈은 밤새 더 쌓였다. 버스 정류장 광고판 아래에서 잠깐 몸을 숨기며 그는 쪽지를 다시 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아요. 영등포. 글씨는 단정했고 마지막 줄은 더 진했다. 저를 찾으세요. 그는 지도를 볼 데이터도 없었다. 그래서 묻고 또 물었다. 시장 골목에서 국밥집 아주머니에게, 새벽 청소를 하던 경비 아저씨에게, 길가 택시기사에게.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봤지만 누구도 오래 붙잡지 않았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날 아침 전광판 하나가 민준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지하철 출입구 옆 뉴스 화면에 그의 얼굴이 스쳤다. 박민준, 횡령 의혹. 민준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자판기 뒤로 몸을 숨겼다. 화면 속 자막이 계속 흘렀다. 분실, 정지, 수사. 해가 희미하게 떠오를 즈음 민준은 쪽방촌 골목에 들어섰다. 벽에는 오래된 전단지가 겹겹이 붙어 있었고 창문들은 작은 숨구멍처럼 얼어 있었다. 그는 코트를 여미며 반지하 문 앞에서 멈췄다. 초인종 대신 철문에 달린 작은 종이 달랑거렸다. 그는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 내가 여기 들어가면 더 망가질까?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났다. 철문이 열리며 오영숙이 모습을 드러냈다. 두꺼운 스웨터, 허름한 앞치마, 그리고 놀랍게도 평온한 얼굴. 도련님, 오셨네요. 민주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죄송해요. 제가. 패를. 오 여사는 대답 대신 민준의 코트 주머니를 톡 쳤다. 빈 보온병이 딱딱 부딪혔다. 그거 비웠죠? 그럼 더 오셔야죠. 그녀가 문을 더 열어 길을 만들었다. 반지하에서 따뜻한 김이 새어나왔다. 민준이 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다리가 풀렸다. 밤새 걷고 먹은 건 삼각김밥 하나였다. 오 여사가 발을 뻗어 그를 붙잡았다. 지금은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에요. 방 안은 좁았다. 낡은 전기장판, 작은 밥상, 그리고 벽 한쪽에 월세 독촉종이.
오 여사는 전기포트 스위치를 울리고 컵라면이 아니라 흰죽가루를 불었다. 그때 문 밖에서 쿵쿵 소리가 났다. 아줌마, 또 연체야? 오 여사는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오늘 벌어서 드릴게요. 그리고 민준에게 손짓했다. 숨소리도 줄이세요. 민준이 죽 한 숟갈을 넘기는 순간 오 여사가 낮게 말했다. 선우가 당신을 지웠어요. 그런데 지울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바깥 골목에서 누군가 발걸음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오 여사는 숨을 삼키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이 민준의 손목을 꽉 잡았다. 조용히. 지금 누가 우리 문을 보고 있어요. 아침은 창문 대신 작은 환풍구로 시작됐다. 반지하 천장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고 오 여사는 그 소리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마대자루 2개를 부엌 바닥에 내려놓았다. 자루 입구가 열리자 양파 냄새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다. 오늘은 이거예요. 오, 여사는 시계를 가리켰다. 점심 전까지 끝내야 돈이 나와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양파 껍질을 벗기다 멈추고 다시 벗기다 멈췄다. 손끝이 얼어있어 속도가 나지 않았다. 도련님, 손이 멈추면 마음이 다시 저택으로 가요. 오 여사가 짧게 말했다. 여긴 마음만으론 못 버텨요. 민주는 이를 악물고 양파를 집었다. 껍질이 손가락에 달라붙고 눈이 저릿해졌다. 그는 소매로 눈가를 문지르려다 오 여사의 손에 막혔다. 거기서 멈추면 더 아파요. 이렇게. 오 여사는 장갑 한 켤레를 내밀었다. 군데군데 꿰맨 흔적이 있는 장갑이었다. 민준이 장갑을 끼자 손이 조금 덜 떨렸다. 하지만 익숙지 않은 동작에 양파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몇 개는 싱크대 아래로 굴러 들어갔다. 아, 민준이 몸을 숙이자 허리가 뚝 하고 굳는 느낌이 났다. 오 여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화를 내기보다 비닐봉지를 들고 직접 싱크대 아래로 손을 뻗었다. 도련님 손은 펜만 잡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양파를 주워 담으며 말했다. 사람을 위해 쓰라고 있는 겁니다. 노동을 배우세요. 그 말이 민준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다시 양파를 까기 시작했다. 3번, 10번, 20번. 시간이 지나자 껍질이 손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감각이 생겼다. 점심 무렵 오 여사는 완성된 양파를 비닐로 단단히 묶었다. 이거 골목 끝 식당에 가져다 줘요. 제가요? 네, 모자 쓰고 고개는 너무 들지 말고. 민주는 낡은 모자를 눌러 쓰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식당 문을 열자 따뜻한 김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몰려왔다. 주방장은 민준을 보지도 않고 봉투를 내밀었다. 수고. 봉투 안의 지폐는 얇았지만 묵직했다. 민준은 그 돈을 주머니에 넣는 순간 이상하게도 몸이 바로 서는 느낌을 받았다. 돌아오는 길, 골목 입구에 순찰차 불빛이 번쩍였다. 민주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는 봉투를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고 분식집 메뉴판 앞에 멈춰서서 아무것도 아닌 척 가격표를 읽었다. 경찰이 지나갈 때까지 그는 김이 나는 어묵 냄새를 맡기만 했다. 반지하로 돌아오자 오 여사는 물을 끓이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잠깐 들여다보더니 반창고를 하나 더 붙여줬다. 내일은 더 빠를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오 여사가 방 한쪽에서 낡은 구두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오늘 밤 이것도 봐야 해요. 상자 뚜껑이 살짝 열리며
오래된 가죽 냄새가 스쳤다. 밤이 되자 반지하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오 여사는 낮에 꺼낸 구두 상자를 밥상 위에 올려놓았다. 상자 안에는 박 회장이 오래 신던 낡은 구두 한 켤레가 있었다. 광택은 사라졌지만 앞코는 이상하게도 정갈하게 정리돼 있었다. 아버지 구두가 왜 여기 있어요? 민준이 묻자 오 여사는 대답 대신 구두를 뒤집어 보여줬다. 밑창 한쪽이 미세하게 뜯긴 자국이 있었다. 회장님이 어느 날 밤 나를 불렀어요. 오 여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영수가 내 말이 언젠가 묻힐 것 같다. 그러더니 이걸 맡기셨어. 그녀는 작은 송곳과 칼을 꺼냈다. 밑창의 실밥을 하나씩 풀어냈다. 민주는 숨도 크게 못 쉬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밑창 속에서 작은 검은 막대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다. USB였다. 민주는 그걸 손바닥에 올려놓고도 믿지 못했다.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오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목소리, 그리고 선우를 의심한 흔적. 문제는 컴퓨터였다. 반지하엔 낡은 휴대폰 충전기만 있었다. 민주는 USB를 쥔 채 창밖을 봤다. 골목 끝엔 CCTV 불빛이 있었다. PC방 가면 되잖아요. 민준이 말하자 오 여사가 고개를 세게 저었다. 거긴 기록이 남아요. 그런데 다른 방법도 없죠. 둘은 밤늦게 사람 없는 시간에 밖으로 나갔다. 민주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손에는 장갑을 꼈다. 오 여사는 USB를 손수건에 싸서 가방 안쪽에 넣었다. 마치 보온병을 숨기듯이 PC방은 밝았다. 화면들에서 게임 소리와 음악이 섞여 나왔다. 민주는 가장 구석자리로 갔다. 로그인 화면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오 여사가 조용히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예전 손님이 두고 간 일회용 번호예요. 오늘만 써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았다. 파일 하나가 떴다. 기록 -1.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에서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선우가 내 약을 바꿨다. 내 정신이 흐려지는 걸 이용하고 있다. 민주는 의자에 등을 붙인 채 꼼짝 못했다.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그 목소리는 분명 아버지였다. 오 여사는 화면을 가리켰다. 여기 날짜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파일도. 그때 PC방 카운터 쪽에서 직원이 소리쳤다. 손님, 자리 옮기실래요? 단속 나왔대요. 민주는 급히 USB를 뽑아 손수건에 감췄다. 두 사람은 계산도 끝내기 전에 출구로 향했다. 밖으로 나오자 겨울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다. 오 여사는 민준의 팔을 잡아 골목 안쪽으로 끌었다. 이제 증거는 생겼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이걸 믿어줄 사람, 딱 한 명만 더 필요해요. 회장님이 믿던 옛 변호사. 민준의 손이 USB 위에서 더 꽉 쥐어졌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는 또 한 번 깨달았다. 내일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한다는 것이 곧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낮이 되자 눈이 잠시 그쳤다. 하지만 민준의 속은 더 흐렸다. 그는 오 여사가 적어준 번호를 몇 번이고 만지작거렸다. 정동우 변호사 어릴 적 아버지 옆에서 서류를 들고 다니던 사람. 그 이름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오 여사는 민준을 말렸다. 집 전화로 걸면 안 돼요. 그래서 민준은 공중전화 부스를 찾았다. 영등포역 근처 유리벽이 뿌옇게 김서림 부스였다. 그는 동전을 넣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린 뒤 낮고 피곤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십니까? 변호사님. 잠깐의 침묵. 그리고 아주 조용한 숨소리. 그 이름. 여기서 말하지 마. 변호사는 급히 말했다. 지금 어디야? 민준이 말을 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겹쳤다. 변호사님, 회의 시간입니다. 변호사는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1시간 뒤 마포의 카페. 혼자와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한참 서 있었다. 그때 유리병 너머로 누군가가 붓을 스치듯 지나갔다. 검은 코트, 이어폰, 그리고 시선. 민주는 숨을 삼켰다. 약속 시간, 카페는 따뜻했다. 커피 향이 풍겼고 사람들은 노트북을 두드렸다. 민주는 창가가 아닌 출구가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오 여사가 준 손수건 안쪽에 USB를 감춰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다. 10분, 20분. 변호사는 오지 않았다. 대신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다. 민주는 그 얼굴을 기억했다. 선우의 경호실장. 저택 계단에서 늘 먼저 움직이던 그 사람.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아무 일도 아닌 척. 오 여사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경호실장이 미소를 지었다. 최도영 씨, 아니 박민준 씨, 오래 찾았습니다. 민주는 대답 대신 계산대 쪽으로 걸었다. 하지만 계산대 앞에서 다른 남자가 길을 막았다. 카페 안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민주는 주방 쪽 문이 잠깐 열리는 걸 봤다. 직원이 음료를 들고 나오던 순간이었다. 그는 망설일 틈이 없었다. 민주는 몸을 낮춰 그 문으로 들어갔다. 주방은 좁고 뜨거웠다. 접시가 쌓여 있었고 직원들이 손님 하고 외쳤다. 민주는 죄송합니다를 던지며 뒷문을 향해 뛰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다. 누군가가 그의 코트 끝을 잡을 뻔했지만 그는 손수건을 더 깊숙이 눌러넣고 문을 박차고 나왔다. 골목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민주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멈춰섰다가 다시 달렸다. 그는 깨달았다. 과거의 인맥은 이제 함정이라는 걸. 반지하로 돌아왔을 때 오 여사는 불도 켜지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 USB를 내보이자 오 여사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이제 다른 길로 가야 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선우가 못 들어오는 곳, 땀으로 굴러가는 곳, 공장이에요. 그날 밤 민주는 반지하를 나왔다. 창문도 없는 방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누군가에게 들킬 것 같았다. 오 여사는 말없이 앞장섰다.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 옥탑으로 이어지는 철문 앞에 섰다. 오 여사가 열쇠를 돌리자 삐걱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쏟아졌다. 옥탑 위에서 서울은 거대한 빛의 바다였다. 멀리 태양그룹 본사에 마천루가 유리처럼 서 있었다. 민주는 그 건물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저기 제 집이었어요. 말이 나오자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가 섞였다. 오 여사는 담요를 민준 어깨에 걸쳐줬다. 그 집이 도련님을 집이라고 불러준 적 있었나요? 민주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오늘 카페에서 도망치던 순간이 떠올랐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따라오고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오 여사님, 그가 어렵게 말했다. 제가 여기서 사라지면 오 여사님은 살 수 있잖아요. 제가 자수하면 선우가, 더는. 그리고 바로 그때
손바닥 소리가 겨울 공기를 갈랐다. 오 여사가 민준의 뺨을 딱 한 번, 가볍지만 단호하게 쳤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오 여사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도망치지 마세요. 짧은 문장인데 옥탑 바닥이 울리는 것 같았다. 도련님이 사라지면 선우는 더 크게 웃어요. 그리고 회장님은 영영 침묵해요. 오 여사는 코트 안쪽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다. 해고 통지서였다. 즉시 해고라는 글자가 굵게 찍혀 있었다. 그녀는 그 종이를 민준 앞에 펼쳐 보였다가 다시 접어 품에 넣었다. 나는 이미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니 도련님도 돌아갈 데 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요.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오 여사는 손가락으로 본사를 가리켰다. USB는 시작이에요. 그런데 USB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요? 살아있는 증인. 선우가 손댄 곳마다 남겨둔 사람들. 오 여사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다. 공장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내가 예전에 관리하던 계열사 공장이에요. 선우가 원가 절감이라며 바꿔놓은 곳. 그녀가 민준을 똑바로 봤다. 거기 들어가세요. 노동자로. 그리고 당신 이름은 숨기세요. 민준은 종이를 받아쥐었다. 손이 떨렸다. 이번에는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새벽, 그는 동네 이발소 의자에 앉았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이발사는 아무 말 없이 가위를 움직였다.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어제의 민준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이발사가 물었다. 이름이. 민준은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최도영이요. 민준은 이발소에서 나온 뒤 역 공중 화장실 거울 앞에 다시 섰다. 코트 안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최도영을 여러 번 적었다. 글씨가 흔들리자 그는 손을 움켜쥐고 다시 썼다. 박민준이라는 이름을 오늘 하루만은 접어두기로 스스로와 약속했다. 오 여사는 시장에서 산 작업복을 내밀었다. 민준은 그 옷을 입고 단추를 잠갔다. 옥탑에서 본 본사의 빛이 멀어졌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그때보다 더 단단했다. 첫차 버스는 어둠을 가르며 달렸다. 창밖으로 태양그룹 로고가 붙은 트럭들이 지나갔다. 민준은 작업복 소매를 당기며 주머니 속 종이와 USB의 무게를 번갈아 확인했다. 내가 지금 내려야 할 곳은 저 탑이 아니라 저 바닥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공장 정문 앞에서 사이렌 같은 기계음이 들려왔다. 민준은 모자를 더 깊게 눌러쓰고 문 안으로 들어섰다. 공장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민준의 귀가 먼저 무너졌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벨트가 돌아가는 소리, 빨리 아라는 외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작업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 안엔 종이 한 장, 최도영이라는 이름, 그리고 오 여사가 묶어준 작은 도시락 줄이었다. 인사팀은 오래 보지 않았다. 신분증은 민준이 잠깐 멈칫하자 작업반장이 끼어들었다. 소개받은 애야. 오늘부터 짐꾼. 말 많으면 빼. 서류에는 대충 찍힌 도장이 있었다. 민준은 그 도장이 자신의 숨통이라는 걸 알았다. 작업장은 숨이 막힐 만큼 더웠다가 문이 열리면 갑자기 차가워졌다. 고장난 환기구는 윙윙거리기만 했고 먼지 냄새가 목구멍에 붙었다. 원가 절감, 벽에 붙은 표어가 웃는 얼굴처럼 보였다. 도영아, 박스. 작업반장이 손가락으로 컨베이어를 찍었다. 박스들이 쉴 새 없이 흘러왔다. 민준은 어깨로 밀고 팔로 안고 다시 내려놓았다. 손바닥은 금세 거칠어졌다.
장갑 속에서 반창고가 쓸렸다. 휴게실이라 부르는 곳은 의자 2개뿐이었다. 물은 미지근했고 컵은 모자랐다. 반장은 호루라기를 불며 화장실은 한 번에라고 소리쳤다. 민주는 손목에 붙은 스티커를 만지며 숫자로 사람을 재는 세상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를 악물었다. 그때 반장이 민준의 속도를 재더니 손목에 작은 스티커를 붙였다. 벌점, 느려. 민준의 입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 라는 말이 올라왔다. 하지만 그는 삼켰다. 아주 크게. 그리고 다시 박스를 들었다. 점심시간. 그는 구석에서 오여사의 도시락을 열었다. 찬밥과 김 한 장뿐이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씹었다. 옆자리 젊은 노동자가 낮게 말했다. 여긴 말하면 잘려. 그냥 참고 버텨.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다른 곳을 봤다. 관리자 통로 끝. 유리창 너머 사무실. 따뜻한 히터 바람이 보일 것만 같았다. 그곳에서 흰 셔츠를 입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말했다. 선우 상무가 또 줄이라네. 안전점검. 다음 분기로 미뤄. 작업이 다시 시작되자 그는 박스를 쌓는 창고로 배치됐다. 천장까지 올라간 박스 더미가 살짝 기울어져 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끼어 넣은 듯 사이사이가 비어 있었다. 민주는 손을 뻗어 박스를 눌러봤다. 흔들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반장이 뒤에서 툭 말했다. 저 더미는 건드리지 마. 오늘은 넘어가도 내일은 또 쌓아야 하니까. 민주는 그 말이 넘어가도 된다가 아니라 넘어지면 내 탓이라는 뜻임을 알아차렸다. 멀리서 누군가의 작은 비명이 들렸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반장이 그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막았다. 가만히 있어. 내 라인부터. 그 순간 더미 위쪽에서 종이박스가 한 칸 미끄러졌다. 민준의 발이 저절로 앞으로 나갔다. 창고 쪽 비명은 짧았지만 공장 소음 속에서도 뚜렷했다. 민준은 반장이 막아선 손을 비집고 한 걸음 더 나갔다. 박스 더미 아래에서 노년의 여성 노동자가 허리를 굽힌 채 테이프를 찾고 있었다. 그 위로 기울어진 상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주머니, 민준이 외쳤다. 그리고 바로 그때 상자가 한 줄 미끄러지며 아래로 쏟아졌다. 민준은 몸을 낮추고 팔로 공간을 만들었다. 상자들은 그의 어깨와 팔을 스치며 바닥으로 굴러갔다. 아주머니는 주저앉았고 민준은 그녀의 팔을 잡아 밖으로 끌어냈다. 민준은 아주머니를 낡은 의자에 앉혔다. 물병 뚜껑을 돌려 열고 그녀의 손에 쥐어줬다. 천천히요. 아주머니는 몇 번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고른다. 반장은 안전모를 바닥에 탁 내려치며 오늘 물량은 누가 책임져? 라고 소리쳤다. 민주는 대답 대신 무너진 박스를 다시 세워 쌓기 시작했다. 손이 아려도 멈추지 않았다. 지금 멈추면 내 말도 무게를 잃는다. 주변이 잠깐 조용해졌다. 그 다음엔 반장의 고함이 터졌다. 기물 파손이잖아. 본인이 책임져. 오늘부로 끝. 아주머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반장은 인사팀 전화번호를 눌렀다. 민준의 어깨가 뻐근하게 당겼다. 하지만 더 아픈 건 아주머니가 내려다보는 바닥의 그림자였다. 민주는 숨을 들이켜고 말했다. 해고 사유가 안 됩니다. 반장이 민준을 노려봤다. 뭐라고? 민주는 최대한 담담하게 학교에서 들었던 문장을 꺼냈다. 작업장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 관련 조항도 있고 징계 절차도 있어요. 말이 길어질수록
그의 목이 마르고 손이 떨렸다. 너무 아는 척하면 들킨다. 머릿속 경보가 울렸다. 반장은 비웃었다. 너 똑똑한 척하네. 민주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CCTV부터 확인하시죠. 쌓는 방식이 안전했는지. 순간 주변 노동자들의 시선이 모였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맞는 말이네. 반장은 이를 갈더니 전화를 끊었다. 오늘은 넘어가. 대신 너, 내 눈에 띄지 마. 아주머니가 소매를 살짝 잡았다. 고맙다. 이름이 뭐니? 민주는 잠깐 망설였다. 최도영입니다. 아주머니는 작게 웃었다. 난 순자야. 네 덕분에 오늘은 집에 가겠네. 그 말에 민준의 어깨가 더 뻐근해졌지만 그는 웃는 얼굴을 흉내냈다. 퇴근 무렵 탈의실에서 젊은 노동자가 다가왔다. 너 보통 신입 아니지? 민준이 대답하려는 순간 그 남자가 종이 쪽지를 주머니에 쓱 밀어 넣었다. 야간 사무실, 반장 컴퓨터, 장부. 그때 탈의실 문틈으로 낯선 휴대폰 렌즈가 잠깐 번쩍였다. 민주는 모자를 더 눌러 쓰고 고개를 돌렸다. 찍혔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주는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며 숨을 고르게 쉬었다. 어깨는 묵직했고 손목에 벌점 스티커는 아직 붙어 있었다. 문을 열자 방 안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늘 먼저 끓고 있던 주전자 소리도 없었다. 민주는 작은 전등을 켰다. 오 여사가 이불을 덮은 채 앉아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도련, 아니 도영아. 그녀가 이름을 급히 바꿨다. 괜찮아요. 그냥 좀. 민주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잡았다. 뜨겁고 차가운 느낌이 번갈아 왔다. 그는 급히 물수건을 만들어 이마에 올리고 약통을 찾았다. 약통은 비어 있었다. 약은 왜 안 드셨어요? 오 여사는 고개를 돌렸다. 내 월급 아직 안 나왔잖니. 그 한마디에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주는 주머니를 뒤졌다. 오늘 받은 일당은 교통비와 방세 봉투에 들어갔다. 남은 건 동전 몇 개뿐. 그는 계산을 했다. 정확히, 잔인하게. 민주는 공장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님, 선지급. 조금만요. 반장은 웃으며 끊었다. 이어 인사팀 번호를 눌렀지만 자동 응답만 반복됐다. 그는 새벽 약국으로 뛰어갔다. 약사는 처방전을 묻고 가격을 적어 보여줬다. 민주는 주머니 속 동전을 쏟아놓았다. 소리는 컸고 금액은 작았다. 약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 돈으론 기본 약만.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돌아오는 길. 그는 주먹으로 허벅지를 2번 쳤다. 자책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신호였다. 방에 도착하자 오 여사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다. 민주는 그녀의 손바닥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오늘은 내가 어른이 된다. 그때 그의 발끝에 작은 상자가 걸렸다. 저택에서 쓰던 넥타이핀, 단추 같은 잡동사니를 넣어둔 상자였다. 민주는 그 안에서 황금색 커프스 단추 한 쌍을 꺼냈다. 가문 문양이 아주 작게 새겨져 있었다. 오 여사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건 마지막이야.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마지막은. 그는 커프스 단추를 양말 속에 숨겼다. 그리고 외투를 걸치며 말했다. 잠깐만요. 꼭 돌아올게요. 오 여사는 대답 대신 손수건을 한 번 더 접어 그의 주머니에 넣었다. 문을 나서는 순간 골목 끝에서
누군가 담배를 끄는 불빛이 보였다. 민주는 걸음을 멈췄다. 그 불빛이 우연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민주는 새벽 시장 골목을 따라 뒷길로 들어갔다. 간판 불빛이 반쯤 꺼진 가게들 사이 전당 두 글자가 어둠 속에서 번쩍였다. 문을 열자 방울이 작게 울렸다. 안에는 난로가 있었지만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다. 카운터 뒤 중년 남자가 민준을 훑어봤다. 뭘 맡기려고? 민준은 장갑을 벗지 않았다. 양말 속에서 커프스 단추를 꺼내 손수건 위에 올렸다. 황금색 문양이 빛을 받자 남자의 눈이 잠깐 커졌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였지만 손가락이 서랍 아래 버튼을 슬쩍 눌렀다. 이런 건 요즘 잘 안 받아. 얼마 필요해? 민주는 금액을 말하려다 삼켰다. 너무 정확하면 들킬 것 같다. 약간만요. 오늘 안에 신분증 있어? 남자가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분실했어요. 남자는 펜을 던지듯 내밀었다. 그럼 이름이라도. 연락처. 민주는 잠깐 멈추다. 최도영이라 적고 연락처 칸은 비워뒀다. 남자는 혀를 찼다. 도망자냐? 민주는 웃지도 못했다. 남자는 저울 위에 단추를 올리고 돋보기로 문양을 봤다. 문양이 특이하네.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냥 선물입니다. 남자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숫자가 크게 찍혔다. 민준이 고개를 들자 남자는 봉투를 밀어줬다. 이만큼. 대신 다음 주 안에 찾아. 민주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직전 카운터 뒤에서 삑 하는 짧은 소리가 났다. 남자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말했다. 예, 문양 맞습니다. 영등포 쪽입니다. 민주는 들은 척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 골목바람이 차가웠다. 그는 바로 약국으로 달렸다. 약국 앞 CCTV를 보고 그는 한 번 돌아섰다가 다시 들어갔다. 오 여사가 떠올랐다. 약봉지를 품에 숨기고 나올 때 옆 가게 아주머니가 그를 유심히 봤다. 민주는 모자를 더 눌러 쓰고 골목으로 파고들었다. 반지하로 돌아오자 오 여사는 이불 속에서 겨우 눈을 떴다. 민주는 물컵을 들고 그녀 옆에 앉았다. 약이에요. 드세요. 오 여사는 약을 받아들고 한참 민준을 바라봤다. 너 무슨 짓을 했니? 민준은 웃어 보였다. 살아있는 짓이요. 그때 창문 틈으로 자동차 라이트가 스쳤다. 밖에서 누군가가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발소리가 멈추고 문 앞에서 잠깐 서는 느낌. 그리고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 한 줄. 최도영, 맞지? 민주는 화면을 끄지도 못한 채 오 여사와 눈이 마주쳤다. 사냥이 여기까지 왔다. 다음 날 민주는 어깨를 돌리며 출근했다. 통증은 몸 안에서 조용히 울렸지만 그는 티내지 않았다. 반장은 그를 보며 씩 웃었다. 어제 똑똑한 소리 했지. 그럼 오늘은 야간 잔업이다. 야간 작업장은 낮보다 더 조용했다. 기계 소리는 그대로인데 사람 말소리만 줄어든 탓이었다. 민주는 노동자 리더가 알려준 시간표를 머릿속에 넣었다. 01시 10분 경비 순찰, 01시 13분 사무실 통로 비어. 점심시간 그는 일부러 물통을 들고 사무실 쪽 바닥을 닦는 척했다. 청소도구는 마치 위장용 갑옷 같았다. 문이 살짝 열린 반장 사무실 안에 컴퓨터가 켜져 있었다. 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다. 화면에는 설비 수리비 내역이 떠 있었다. 환기구 수리, 안전망 교체.
그런데 지급처가 이상했다. 익숙하지 않은 회사 이름, 계좌, 그리고 반복되는 금액. 민주는 USB 대신 값싼 메모리 카드를 꺼냈다. 그는 파일을 복사하고 화면을 캡처하고 이메일 발신 기록을 저장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클릭은 정확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열어둔 창을 하나씩 닫았다. 메모장에 남아있던 숫자도 지웠다. 마우스를 잡은 손에 땀이 맺혔다. 그가 실수하면 내일 아침 문 앞에 사람이 서 있을 것이다. 그때 문고리가 돌아갔다. 민주는 얼른 걸레를 집어들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문이 열리자 경비원이 들어왔다. 야, 청소가 이렇게 느려? 경비원은 물통을 발로 툭 찼다. 물이 조금 튀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을 더 빠르게 했다. 속에서 불이 올라왔지만 그는 이를 깨물었다. 경비원이 책상의 서류를 훑어보며 중얼거렸다. 본사에서 뭐가 내려온다더니 영등포. 민준의 손이 멈칫했다. 경비원이 나가고 나서야 민주는 숨을 내쉬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중장부 폴더를 열었다. 거기엔 공장 비용이 다른 회사로 흘러들어간 표가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 파일 하나. 전당포 매입 기록 문양.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파일을 열었다. 거기엔 새벽 전당포 주소, 시간, 그리고 손수건 위에 놓인 커프스 단추 사진이 있었다. 사진 아래에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오영숙 동선 확인. 내일 시장. 민주는 바로 오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밖에 나가지 마세요. 보내자마자 후회했다. 그 한 줄도 흔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답장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창고 쪽에서 반장이 호루라기를 불었다. 도영아, 내일 아침 시장 물건 받으러 가. 민주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은 이미 오 여사의 반지하 문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작업복을 갈아입는 내내 마음이 바닥을 긁는 소리를 들었다. 반장이 시킨 시장 물건은 내일 아침이었다. 하지만 컴퓨터에서 본 메모는 내일 시장이 아니라 오늘 시장처럼 느껴졌다. 그는 공장 담장 밖 공중전화로 오 여사에게 다시 걸었다. 연결음만 길게 울렸다. 받지 않았다. 민주는 영등포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람이 많으면 숨기기 쉽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군중 속에는 눈도 많았다. 시장 입구에는 붕어빵 냄새가 떠다녔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손을 넣어 동전을 만졌다. 그때였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속도였다. 민주는 모자를 더 눌러 쓰고 과일가게 앞에서 귤 상자를 정리하는 척했다. 차 안의 창문은 썬팅으로 검었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 고개를 돌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오 여사가 나타났다. 그녀는 손수레를 끌고 있었다. 양파자루와 빈 병을 실은 손수레였다. 평소보다 더 태연한 얼굴. 하지만 손수레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민주는 숨을 삼켰다. 나가지 마세요 라고 분명 보냈는데 그녀는 민준을 보지 않았다. 일부러. 대신 골목 안쪽 사람이 덜한 좁은 길로 손수레를 틀었다. 검은 세단이 따라붙었다. 시장 소음 속에서도 타이어가 눈 위를 밟는 소리는 또렷했다. 민주는 뒤따라갈까 말까 망설였다. 그가 따라가면 오 여사의 계산이 망가질 수 있다. 그가 안 따라가면 오 여사가 혼자 미끼가 된다. 그때 오 여사가 주머니에서 작은 휴대폰을 꺼내 손바닥으로 가린 채 전화를 걸었다.
민준의 전화가 진동했다. 도영아, 목소리는 아주 낮고 빠르다. 오늘 집에 들어오지 마라. 오 여사님, 지금 어디 마이너스 듣기만 해. 그녀가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다. 너 USB 그거 절대 잃지 마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오 여사님은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 아주 짧은 말. 나는 시간을 벌 거야. 전화가 끊겼다. 오 여사는 골목 끝에서 일부러 손수레를 멈췄다. 뒤따르던 세단도 멈췄다. 문이 열리고 검은 코트의 남자 둘이 내려왔다. 그들은 시장 손님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민주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그는 가로등 뒤에 숨은 채 손가락으로 주머니 속 메모리 카드를 눌렀다. 지금 뛰면 끝이다. 지금 참으면. 오 여사가 그 남자들에게 웃었다. 찾는 게 이거예요? 그녀는 손수레 천을 들추는 척했다. 남자들의 시선이 손수레로 쏠렸다. 그 순간 민주는 골목 반대편에서 찰칵하는 작은 소리를 들었다. 사진. 누군가가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다. 민주는 숨을 삼키고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오 여사가 만든 시간은 민준의 책임이 됐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에게 또 다른 문자가 왔다. 도영아, 집에 있지? 문 열어. 발신자는 순자 아주머니였다. 민주는 문자를 읽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순자 아주머니는 공장에서 만난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반지하 집을 알지? 그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시장을 크게 돌아 반지하 골목 반대편으로 숨어들었다. 멀리서 자기 집 문을 볼 수 있는 자리. 폐지 더미 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곳. 문 앞에 사람이 있었다. 낯선 남자 2명. 그리고 순자 아주머니. 순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손이 떨리는 것 같았다. 민주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대신 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지만 곧 지워졌다. 그 표정은 돈 받은 얼굴이 아니라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문이 열렸다. 오 여사가 나왔다. 그녀는 순자를 보자마자 모든 걸 알아챈 듯 아주 짧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남자들 쪽으로 한 발 나섰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오 여사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다. 남자 중 한 명이 종이를 내밀었다. 저택철도 혐의. 오영숙, 동행하시죠. 민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앞으로 쏠렸다. 지금 나가면 끝이다. 하지만 안 나가면 오 여사가 끌려간다. 그때 오 여사가 아주 작은 동작으로 김치통을 끌어당겼다. 마치 문간에 걸리적거려 옮기는 것처럼. 그녀는 손을 김치통 속으로 넣어 깊숙한 곳을 한 번 누르고 다시 뚜껑을 닫았다. 민주는 그 손동작을 봤다. USB를 숨겼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남자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불을 뒤집고 서랍을 열고 바닥을 두드렸다. 오 여사는 말리지 않았다. 말릴수록 의심이 커진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그냥 서 있었다. 순자 아주머니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미안해. 도영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가 순자를 밀어냈다. 조용히 해. 민주는 폐지더미 뒤에서 이를 악물었다. 손은 주머니 속 메모리 카드를 꽉 쥐고 있었다. 여기서 튀어나가면 남자들은 민준을 확실한 증거로 잡는다. 그러면 USB도 장부도 공장 사람들도 끝이다. 오 여사가 갑자기 크게 말했다. 그만 뒤집으세요. 남자들이 멈칫하자 오 여사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해고 통지서였다. 난 이미 저 집 사람 아닙니다. 내가 훔칠 게 뭐가 있습니까? 남자가 비웃었다. 그래도 혐의는 혐의죠. 오 여사는 민준이 숨어있는 방향을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민준에게만 들리는 것처럼 또렷했다. 도련님은 이제 혼자서도 버틸 겁니다. 남자들이 오 여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금속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오 여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순자 아주머니의 어깨를 한번 토닥였다. 괜찮아요. 당신 탓 아니에요. 경찰차가 골목에 들어왔다. 빨간 불빛이 벽을 스쳤다. 오 여사가 차에 오르기 직전 딱 한 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입모양을 남겼다. 공장, 본사, 포기하지 마. 문이 닫히고 차가 움직였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일어섰다. 고독이 등을 밀었다. 그때 김치통이 놓인 반지하 창문 틈으로 아주 작은 빛이 새어나왔다. 민주는 알았다. 증거는 남았다. 하지만 사람은 끌려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공장 단체 채팅방에 알림이 떴다. 내일 새벽 비품실 중요한 얘기. 보낸 사람은 그 젊은 노동자 리더였다. 다음 날 새벽 공장 비품실은 냄새가 짙었다. 기름, 먼지, 오래된 장갑 냄새. 민주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갔다. 안에는 네 사람이 있었다. 순자 아주머니, 젊은 노동자 리더, 그리고 말수 적은 남자 둘. 젊은 리더가 먼저 입을 열었다. 최도영, 아니, 너 정체 뭐야? 민주는 숨을 들이켰다. 오 여사가 끌려가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 장면이 민준의 혀를 밀어냈다. 저는 박민준입니다. 방안이 얼어붙었다. 말수 적은 남자가 재벌이 여길 외화라고 하고 툭 던졌다. 다른 남자는 주먹을 쥐었다. 우릴 실험한 거냐? 민주는 두 손을 들어 보였다. 손바닥은 거칠었고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저도 쫓기는 중입니다. 제 형이 공장을 이렇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메모리 카드를 내밀었다. 여기 설비 수리비가 어디로 갔는지 증거가 있어요. 젊은 리더가 카드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숫자와 계좌가 뜨자 순자 아주머니가 입을 막았다. 우리가 숨쉬는 값까지 빼먹었네. 말수 적은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네가 회장 되면 우리한테 잘해줄 거야.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약속은 못해요. 하지만 지금 오 여사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분은 저를 키운 사람입니다. 저한테 엄마 같은 사람이에요. 순자 아주머니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어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끌려갔어. 그녀는 눈을 감았다. 돈이 아니라 협박이었어. 손주 사진을 보여주더라. 내가. 민주는 순자의 말을 끊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였다. 괜찮습니다. 저도 어제 숨었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바뀌었다. 젊은 리더가 팔짱을 풀었다. 우린 파업 준비 중이야. 내일 주주총회가 있다더라. 그가 민준을 똑바로 봤다. 내 증거랑 우리 증언이 합쳐지면 흔들 수 있어. 말수 적은 남자가 물었다. 그럼 넌 뭘 할 건데?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본사로 들어갑니다. 직접. 순자 아주머니가 민준의 작업복 소매를 잡았다. 너 잡히면 끝이야. 민준은 조용히 대답했다. 오 여사님이 시간을 벌어줬어요. 그 시간을 그냥 버리면 제가 사람이 아닙니다.
젊은 리더가 종이 하나를 펼쳤다. 트럭 동선표였다. 내일 새벽 제품 배송 트럭이 본사로 들어가. 내가 숨어 들어가면 돼. 또 다른 남자가 덧붙였다. 우린 파업으로 시선을 끌 거야. 경비 인력도 분산될 거고. 민주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 종이는 티켓보다 얇았지만 더 무거웠다. 그때 비품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다. 누군가 문 손잡이를 돌렸다. 젊은 리더가 숨을 죽이며 손가락을 입술에 댔다. 문이 흔들렸다. 야, 여기 잠겨 있냐? 반장의 목소리였다. 민주는 순간 결심했다. 이 동맹은 지금 여기서 들키면 끝이다. 그는 비품실 창문을 가리켰다. 작은 환기창. 젊은 리더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반장이 다시 문을 두드렸다. 열어. CCTV 보고 있다. 민주는 환기창으로 몸을 빼내는 동안 작업복 단추 하나가 딸깍하고 부러졌다. 하지만 그 소리보다 큰 건 문을 두드리는 반장의 주먹이었다. 그들은 공장 뒤편 창고로 흩어졌다. 먼지 낀 팔레트 사이에서 젊은 리더가 숨을 골랐다. 밤에 PC방 간다. 자료 정리해야 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에 본사라는 단어가 계속 울렸다. 그날 밤 민주는 PC방 구석자리에서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다. 오 여사의 USB 파일, 공장 이중 장부, 노동자들의 진술 메모. 그는 파일 이름을 바꾸고 날짜를 정리하고 한 번 더 백업했다. 젊은 리더가 옆에서 말했다. 언론사 메일로 뿌릴까? 민주는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다. 선우 쪽이 먼저 차단할 겁니다. 그리고 오 여사님이 구치소에 계세요. 우리가 떠들기 시작하면 그분부터 압박할 거예요. 민주는 자료를 주주총회용 폴더로 묶었다. USB의 녹음 파일을 스피커 테스트로 잠깐 틀자 옆자리 학생이 인상을 찌푸렸다. 민주는 급히 소리를 줄였다. 그 아버지의 목소리 한 줄이 너무 큰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때 화면 구석에 경고창이 떴다. 비정상 접속 시도. IP 추적 중. 젊은 리더가 이를 갈았다. 태양그룹 해커야. 우리를 찾는 거야. 민준의 손이 빨라졌다. 그는 브라우저를 닫고 USB를 뽑고 메모리 카드를 숨겼다. 하지만 경고창은 또 떴다. 접속 유지 중. 민주는 손바닥에 땀이 맺히는 걸 느꼈다. 시간이 없어. 그는 파일을 하나로 압축하고 암호를 걸고 출력 버튼을 눌렀다. 프린터가 윙 하고 돌아갔다. 종이가 나오는 그 몇 초가 심판대처럼 길었다. PC방 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들어왔다. 낯선 남자 셋이 들어왔다. 검은 패딩, 같은 걸음, 같은 시선. 민주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찾았다. 젊은 리더가 귓속말했다. 지금 나가면 따라온다. 뒷문으로. 민주는 프린터에서 나온 서류 묶음을 가방에 넣었다. 그 순간 프린터가 멈췄다. 종이 한 장이 반쯤 걸린 채였다. 민주는 망설였다. 그 한 장이 핵심일 수도 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옆자리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여기서 뭐해요? PC방 직원이 낯선 남자들에게 물어 시간을 끌었다. 민주는 그 틈에 손을 뻗어 마지막 종이를 뽑아냈다. 종이는 찢어지지 않았다. 그는 숨을 삼키며 젊은 리더와 함께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골목을 몇 번 꺾어 숨은 뒤 민주는 말했다. 이제 내일 주주총회장에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젊은 리더가 눈을 크게 떴다. 미쳤어? 거긴 내 얼굴이 마이너스. 민준이 낮게 끊었다.
그래서 더 가야 해요. 화면으로는 못 믿어요. 사람은 눈앞에서 흔들려야 합니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는 또 발신자 없음. 받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오 여사였다. 아주 짧게 쉰 목소리로 도련님, 내일 조심. 그 뒤로 다른 목소리가 섞였다. 누군가가 수화기를 빼앗는 듯했다. 통화가 끊겼다. 민주는 화면을 바라보며 이 싸움이 더 이상 증거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사람을 지키는 싸움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공장 단체 채팅방에 또 알림이 떴다. 구치소 접견 선우가 간다. 다음 날 구치소 접견실은 유리로 나뉘어 있었다. 오 여사는 유리 너머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했다. 얼굴은 지쳤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문이 열리며 박선우가 들어왔다. 검은 코트, 비싼 시계, 그리고 여유라는 표정. 그는 유리 앞에 앉자마자 전화기를 들었다. 오영수, 선우가 웃었다. 아직도 충성하나 보네. 오 여사는 전화기를 들었다. 할 말이 끝났으면 가세요. 말은 단정했고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선우는 서류 한 장을 유리창에 대고 흔들었다. 이거 내 이름으로 된 횡령 혐의. 내가 다 뒤집었으면 민주는 살려줄게. 그는 천천히 덧붙였다. 그리고 너도 여기서 빨리 나가게 해주지. 오 여사는 서류를 보지 않았다. 대신 선우의 눈을 똑바로 봤다. 도련님은 이제 손에 흙 묻히는 법을 배웠어. 너는 그를 절대 못 이겨. 선우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뭐? 오 여사는 이어 말했다. 너는 늘 사람을 숫자로만 봤지. 그래서 몰라. 사람이 바닥에 내려가면 다시는 위에서 겁먹지 않아. 선우는 전화기를 유리 쪽으로 탁 눌렀다. 고집부리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럼 내가 먼저 무너지는 걸 보여줄까? 네가 여기서 더 오래 있으면 민주는 바깥에서 더 위험해져. 오 여사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다. 네가 무엇을 하든 도련님은 할 일을 할 거야. 선우는 이를 악물었다. 좋아. 그럼 공개 수배.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교도관에게 말했다. 접견 끝. 그리고 당장 조치해. 오 여사는 마지막으로 전화기를 들고 한마디 더 했다. 선우야. 선우가 멈칫했다. 너는 끝까지 혼자야. 그게 내 벌이다. 선우는 대답 대신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오 여사는 유리 너머 빈 의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접었다. 복도 밖에서 선우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명수배네. 사진 최신으로. 그리고 내일 주주총회장. 출입 전부 막아. 그 말이 복도를 타고 퍼졌다. 그리고 동시에 민준의 휴대폰에도 새로운 알림이 떴다. 박민준 지명수배. 현상금. 민준은 화면을 끄고 가방 속 서류 묶음을 더 깊숙이 눌러 넣었다. 이제 최도영으로도 숨기기 어렵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주주총회장으로 가는 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파업 전야 공장 공기는 더 날카로웠다. 사람들은 말 대신 눈빛으로만 인사를 했다. 민주는 작업복 속에 메모리 카드와 출력물을 나눠 숨겼다. 주머니 안쪽에 손수건을 한 번 더 접어 넣었다. 오 여사의 손이 떠올랐다. 흔적을 줄여요. 야간 교대가 끝나갈 무렵 한 노동자가 민준을 불렀다. 도영아, 반장이 찾는다. 창고 쪽으로. 민준은 잠깐 멈칫했다. 하지만 반장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가 그를 움직이게 했다. 도망치는 순간
더 눈에 띌 수 있었다. 창고는 사람 발자국이 드물었다. 형광등이 깜빡였고 바닥에는 바퀴 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었다. 그 노동자가 문을 열어줬다. 여기야. 안쪽에 서류. 민준이 한 발 들어서는 순간 문이 뒤에서 닫혔다. 철문이 쾅 하고 잠겼다. 민준은 문고리를 돌렸다. 움직이지 않았다. 야. 모하는 마이너스 대답 대신 밖에서 금속 밸브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공기 냄새가 달라졌다. 목이 마르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작업복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바닥으로 몸을 낮췄다. 침착해. 생각해. 그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창고 벽을 더듬었다. 비상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환기구가 어디 있는지, 손끝이 철망에 닿았다. 작은 환기구. 하지만 나사가 단단했다. 민주는 주변을 훑었다. 박스 뜯는 커터칼 대신 바닥에 떨어진 금속 막대 하나를 집었다. 그는 나사에 막대를 끼우고 힘을 줬다. 제발. 나사가 조금, 아주 조금 돌아갔다.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이쯤이면 조용해지겠지. 낮게 말하는 소리. 그 노동자의 목소리였다. 민준의 숨이 가빠졌다. 그는 손바닥으로 문을 세게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금속 막대로 문 아래쪽을 딱 일정한 리듬으로 쳤다. 공장 소음 속에서도 반복은 남는다. 누군가는 알아챌 리듬. 몇 분 뒤 멀리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무슨 소리야? 젊은 리더의 목소리. 다른 목소리가 겹쳤다. 문이 잠겼어. 문고리가 거칠게 흔들렸다. 도영아, 안에 있어? 민주는 힘겹게 대답했다. 여기. 빨리. 문이 열리자 찬 공기가 한꺼번에 들어왔다. 동료들이 민준을 부축해 밖으로 끌어냈다. 누군가는 즉시 밸브 쪽으로 달려가 손을 움직였다. 민준은 바닥에 앉아 잠깐 눈을 감았다. 세상이 빙글 돌았다. 젊은 리더가 이를 악물었다. 배신자 찾는다. 지금.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내일이 먼저야. 그는 주머니 속 메모리 카드를 만졌다. 아직 있다. 하지만 몸이 가벼운 종이처럼 떨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공장 스피커에서 딱 한 줄 방송이 흘러나왔다. 내일 본사 출입자 전원 확인. 외부인 발견 시 즉시 신고. 민주는 눈을 떴다. 선우가 이미 문을 잠그기 시작했다. 새벽 공기는 칼 같았다. 민주는 트럭 적재함한 제품 박스 사이에 몸을 웅크렸다. 종이 냄새와 비닐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다. 젊은 리더가 마지막으로 상자를 두드리고 속삭였다. 절대 소리 내지 마. 검문 오면 내 숨소리도 들린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 대신 손수건을 꼭 쥐었다. 트럭이 출발하자 바닥이 미세하게 울렸다. 민주는 박스 틈으로 작은 빛을 봤다. 도시가 깨어나는 빛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 여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유리 너머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눈. 내일, 조심. 그 짧은 목소리가 지금은 더 길게 들렸다. 한참 달리던 트럭이 급히 속도를 줄였다. 브레이크 소리, 그리고 사람 목소리. 검문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민주는 숨을 멈췄다. 박스 위로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 누군가 트럭 옆을 두드렸다. 운전기사가 밝게 말했다. 예. 뭐가 문제입니까? 목적지. 본사 납품입니다. 정적. 그 정적이 길어지자 민준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운전기사가 갑자기 목소리를 바꿨다. 아, 그는 헛기침을 하고 운전석 문을 열며 몸을 기울였다. 갑자기 그가 손으로 셔츠 앞부분을 쥐고 숨을 크게 들이켰다. 경찰이 당황해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앉아 계세요. 아니, 공기가. 잠깐. 운전기사는 일부러 말이 끊기는 것처럼 연기했다. 순간 검문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운전석으로 쏠렸다. 무전기가 울렸고 한 사람이 물병을 찾으러 뛰었다. 트럭은 일단 옆으로 빼세요. 누군가 소리쳤다. 민주는 박스 속에서 눈을 감았다. 지금이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는 순간 들킬 수 있다. 트럭이 천천히 다시 굴러갔다. 검문소를 벗어나는 느낌이 바퀴 진동으로 전해졌다. 몇 분 뒤 운전기사가 낮게 말했다. 통과했다. 그 목소리는 이제 멀쩡했다. 연기가 끝난 목소리였다. 민주는 숨을 내쉬었지만 편해지지 않았다. 그가 떠올린 건 운전기사가 자기 위험을 감수했다는 사실이었다. 왜? 저까지. 민준이 속으로 말했다. 트럭이 고가도로를 올랐다. 박스 틈 사이로 태양그룹 본사가 보였다. 유리벽이 아침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그때 운전기사가 한마디 더 했다. 도영씨, 이제부터 진짜야. 본사 앞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서 있어. 민주는 박스 속에서 가방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트럭이 본사 지하로 내려가는 램프 앞에서 멈췄다. 차단봉이 내려와 있었다. 차량 확인.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다. 차단봉은 천천히 올라갔다. 트럭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공기 온도가 달라졌다. 콘크리트 냄새, 기계실 냄새. 민주는 박스 틈으로 그 냄새를 먼저 삼켰다. 적재함이 열릴 때까지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차. 누군가 외쳤고 사람들이 분주히 박수를 내렸다. 젊은 리더가 미리 약속한 청소부 유니폼을 건넸다. 민주는 박스 뒤에서 빠르게 갈아입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걸레 자루 속에는 출력물과 얇은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청소 카트를 밀었다. 여기 납품 끝났으면 빨리 나가세요. 경비가 쌀쌀맞게 말했다. 민주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말투에서 익숙함을 들키면 안 됐다. 화물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 출입 제한.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카드키 단말기를 바라봤다. 당연히 없다. 그는 청소부처럼 바닥만 보며 우회로를 찾았다. 그러다 비상계단 문을 발견했다. 청소는 계단으로 하라고. 아까 그 경비가 툭 던졌다. 민주는 그 말을 길을 알려주는 경고로 받아들였다. 계단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한 칸, 두 칸. 그는 숨을 일정하게 나누며 올라갔다. 10층 즈음에서 다리가 뻐근해졌다. 21장에서의 그 어지러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잠깐 멈춰 난간을 잡았다. 여기서 쓰러지면 끝이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입술을 한 번 눌렀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 15층에서 누군가 아래로 내려왔다. 정장 차림의 직원 둘. 민주는 반사적으로 청소 카트를 벽 쪽으로 붙였다. 직원 하나가 인상을 찌푸렸다. 오늘 왜 이렇게 청소가 많아? 다른 직원이 대답했다. 상무님 취임식 준비라잖아. 지저분하면 큰일 난대. 민주는 고개를 더 숙였다. 직원들이 지나가자 그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20층 표지판이 보였을 때
그는 거의 기어오르듯 움직였다. 문을 열자 복도가 나왔다. 카펫은 푹신했고 공기는 향이 났다. 공장과는 다른 세계였다. 너무 조용해서 발소리 하나도 크게 들렸다. 민주는 청소 카트를 밀며 회의실 층을 찾았다. 그때 맞은편에서 경호원 2명이 나타났다. 그들의 눈이 민준의 얼굴에 잠깐 머물렀다. 저쪽은 출입 금지. 경호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카트를 돌렸다. 하지만 길이 막혔다. 다른 복도는 이미 봉쇄 테이프로 막혀 있었다. 그는 한숨을 삼키고 가장 가까운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는데 자신의 얼굴이 너무 낯설었다. 뺨은 야위었고 눈은 더 깊어 보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복도 밖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회장님 나오십니다. 길 비워. 민준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가 바로 2층에 있다. 회의실 앞 복도는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호원들이 줄을 만들고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청소 카트 뒤에 반쯤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며 박 회장이 나왔다. 부축하는 2 사람이 양옆에 있었다. 박 회장의 눈은 멍했고 걸음은 느렸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버지.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나갔다. 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그는 낮게 간절하게 말했다. 저 여기 있어요. 박 회장이 고개를 돌렸다. 민주는 그 눈빛에서 기억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낯선 표정이었다. 박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 거즈를 치워라. 말은 흐렸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순간 복도 공기가 얼어붙었다. 직원들의 눈이 민준에게 꽂혔다. 경호원 2명이 민준의 팔을 잡았다. 손길은 거칠지 않았지만 절대 놓지 않는 힘이었다. 잠깐만요. 민준이 소리치려다 멈췄다. 지금 크게 소리치면 선우가 원하는 그림이 된다. 미친 도망자, 폭주한 문제야. 그가 그 이미지를 만들면 서류도 목소리도 사라진다. 민주는 대신 가방에서 출력물 봉투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경호원이 그의 움직임을 막았다. 청소 카트가 흔들리며 걸레 자루 속 서류가 바닥으로 쏟아졌다. 종이들이 복도에 흩어졌다. 하얀 종이 위의 숫자들이 바닥 조명 아래에서 번쩍였다. 민준의 눈앞이 하얘졌다. 끝났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박선우가 복도 끝에서 걸어왔다. 완벽한 정장, 완벽한 미소. 그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를 한 장 집어들었다. 그 종이를 읽지도 않고 가볍게 웃었다. 드디어 왔네, 민준아. 선우가 말했다. 아니지, 최도영. 민주는 선우를 노려봤다. 선우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속삭였다. 넌 늘 타이밍이 나빴어. 민준이 입을 열려는 순간 선우가 경호원에게 손짓했다. 지하로 끌고 가. 그 말은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다. 경호원들이 민준을 복도 끝으로 데려가려 했다. 민준은 바닥에 서류를 한 장이라도 주우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끝이 종이에 닿기도 전에 누군가가 문을 닫아버렸다. 회의실 문이 탁 하고 닫혔다. 복도에 남은 건 민준과 경호원들, 그리고 선우의 발소리였다. 선우가 민준의 귀에 아주 낮게 말했다. 민준의 목이 말랐다. 그는 숨을 내쉬었지만 편해지지 않았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복도 천장 구석에 달린 CCTV가 천천히 방향을 바꿨다. 마치 누군가가 다른 쪽을 보게 한 것처럼.
민주는 지하로 내려가는 문 앞에서 멈췄다. 경호원이 카드키를 대려는 순간 경비 시스템에서 짧은 오류음이 났다. 삑삑. 뭐야? 경호원이 짜증을 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보안실장이 걸어왔다. 태양그룹 배지를 단 중년 남자였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인계받지. 회장님 동선 때문에 지하 통제 걸렸다. 경호원들이 잠깐 망설였다. 보안실장은 목소리를 낮췄다. 상무님 지시야. 위에서 난리 나면 너희 책임이다. 경호원들은 결국 민준의 팔을 놓았다. 보안실장은 민준의 팔을 잡는 척하며 지하 기계실 쪽으로 데려갔다. 문이 닫히자 그 안은 기계 소리로 가득했다. 웅-하는 낮은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보안실장은 주변을 한번 훑고 민준을 벽 쪽에 세웠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내가 박민준 맞지? 민준의 눈이 커졌다. 왜- 보안실장이 말을 끊었다. 난 어젯밤 CCTV를 봤어. 그가 이를 악물었다. 상무님이 회장님 약봉투를 바꾸는 장면, 그리고 회장님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되는 장면을. 민주는 숨을 들이켰다. 도와주시는 겁니까? 보안실장은 잠깐 흔들렸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가족이 있어.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하지만 올해는 못해. 보안실장은 기계실 문을 살짝 열어 바깥을 확인했다. 5분 줄게. 그가 손가락 5개를 폈다. 그 후엔 내가 비상벨을 울려야 해. 안 그러면 내 목도 날아간다. 민주는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5분, 회의실, 증거. 그런데 복도는 이미 막혔다. 보안실장이 천장을 가리켰다. 환기구였다. 저기로 올라가. 회의실 천장 통로랑 연결돼. 민준이 망설이자 보안실장이 한마디 더 했다. 도망치지 마. 오늘 여기서 본 건 영원히 묻힌다. 민주는 이를 악물고 환기구 아래로 올라섰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나사를 푸는 동작은 빨랐다. 아래에서 보안실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위에서 소리 나면 나는 모른 척 못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 대신 손수건을 한 번 더 쥐었다. 그는 좁은 통로를 기어갔다. 아래쪽에서 회의실의 웅성거림이 들리는 듯했다. 지금이다. 민주는 숨을 고르고 천장 패널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계실 아래에서 경호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보안실장님, 어디 계십니까? 보안실장이 대답했다. 점검 중이야. 들어오지 마. 민주는 천장 패널을 살짝 밀었다. 빛이 한 줄 들어왔다. 그 빛 너머로 주주 총회장의 마이크 소리가 들려왔다. 선우의 목소리였다. 이제 태양그룹은. 민준의 손이 멈췄다. 끝내기 전에 들어가야 한다. 천장 패널 틈으로 내려다본 주주 총회장은 다른 세상이었다. 정장들, 배지, 통일된 박수. 무대 위 조명은 따뜻했지만 공기는 차가웠다. 민주는 환기구 속에서 몸을 최대한 낮췄다. 배 안쪽이 울렁거렸고 손바닥엔 땀이 맺혔다. 아래에서는 선우의 목소리가 매끈하게 흘러나왔다. 태양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박수, 또 박수. 민주는 그 박수 소리가 공장 컨베이어 소리처럼 들렸다. 일정하고 사람을 지우는 리듬. 그때 보안실장의 말이 떠올랐다. 5분. 민주는 환기구 옆쪽 얇은 케이블이 지나가는 구멍을 찾았다. 스피커 배선이 모이는 곳이었다. 그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우여사의 손수건에 쌓여있던 그 작은 막대.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메모리 카드가 든 작은 장치를 꺼냈다. 노동자 리더가 건넨 낡은 휴대용 스피커 연결 장치였다. 민주는 숨을 들이켰다. 한 번만 제대로. 아래쪽 조명실 옆에 작은 스위치 박스가 보였다. 방송 표시. 그는 환기구를 조금 더 밀며 팔을 뻗었다. 손끝이 스위치 박스 덮개에 닿았다. 딸깍. 덮개가 열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주주총회장 조명이 순간 흔들렸다. 정전. 누군가 중얼거렸다. 조명이 완전히 꺼지진 않았지만 스피커에서 지지직하는 소리가 났다. 선우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 그는 마이크를 쥔 채 뒤쪽 기술팀을 향해 손을 휘저었다. 뭐야, 이거? 민주는 그 틈에 USB를 연결 장치에 꽂았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버튼은 눌렸다.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 회장의 목소리였다. 아프고 숨이 얇고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 선우가 내 약을 바꿨다. 장내가 술렁였다. 의자 끄는 소리. 누군가의 무슨 소리야. 박 회장의 목소리는 이어졌다. 이 목소리를 듣는다면 나는 이미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선우가 소리쳤다. 음향 꺼. 지금 당장 꺼. 기술팀이 우왕좌왕하며 스위치 쪽으로 달려왔다. 민주는 환기구 안에서 이를 악물었다. 시간이 없다. 그는 가방에서 출력물 묶음을 꺼내 환기구 아래로 조심히 밀어 떨어뜨렸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어져 무대 앞 바닥에 내려앉았다. 누군가 종이를 주워들고 숫자를 읽기 시작했다. 이게 공장 설비비, 지급처가, 페이퍼 컴퍼니. 속삭임이 웅성거림으로 커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회의장 뒷문이 열렸다. 찢어진 작업복 위에 청소부 겉옷을 걸친 민준이 들어섰다. 그 뒤로 공장 노동자들이 하나둘 따라 들어왔다. 순자 아주머니가 먼저 앞으로 나섰다. 그들의 신발은 고급 카펫 위에서 어색하게 소리를 냈다. 선우가 민준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저놈 잡아. 하지만 주주들 중 누군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지금 회장님 목소리 아닌가? 또 다른 누군가가 말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속은 건가? 민주는 숨을 한 번 내쉬었다. 편해지지 않았다. 그는 무대 쪽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 그리고 바로 그때 스피커가 마지막 문장을 내뱉듯 흘려보냈다. 영수가 그 아이를 지켜라. 그 이름이 들린 순간 민준의 눈빛이 바뀌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구출이다. 무대 앞 중앙 테이블은 유리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민준이 다가갈수록 그 반짝임은 차갑게만 느껴졌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숨이 찼고 목이 말랐지만 먼저 말해야 할 건 따로 있었다. 민주는 테이블 위로 출력물 묶음을 툭 하고 내려놓았다. 서류는 정돈된 세상에 난 흰 상처처럼 퍼졌다. 저를 쫓아낼 순 있어도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이 사람들의 땀은 지울 수 없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옆에서 한 장을 펼쳤다. 여기 보세요. 환기구 수리비가 어디로 갔는지. 젊은 리더가 다른 장을 들어 올렸다. 여기 안전망 교체 비용. 실제로는 안 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숨죽인 탄식이 나왔다. 어떤 사람은 서류를 들고 계산하듯 손가락으로 줄을 짚었다. 어떤 사람은 선우를 노려봤다. 선우는 웃으려 했다. 이게 뭔데? 종이 몇 장으로 마이너스하지만 목소리가 매끄럽지 않았다. 그가 마이크를 잡으려는 순간 누군가 마이크를 먼저 꺼버렸다.
민주는 자신의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거칠어진 손바닥, 반창고, 굳은 살. 그는 그 손을 숨기지 않았다. 저는 이제 저 손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그는 주주들을 한 명씩 바라봤다. 저는 공장 바닥에서 배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지워지는지. 선우가 갑자기 민준에게 다가왔다. 연극 그만해. 그의 손이 민준의 어깨 쪽으로 올라갔다. 그 순간 주주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선우의 팔을 붙잡았다. 상무님. 그 주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여긴 폭력 쓸 자리 아닙니다. 설명부터 하시죠. 선우의 눈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장내 공기를 바꿨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누가 높은지만 보지 않았다. 누가 숨기는지를 보기 시작했다. 그때 회의장 문이 다시 열렸다. 경찰이 들어왔다. 정복이 아니라 절차의 얼굴이었다. 박선우 씨, 증거 자료 확보 및 조사 협조 요청입니다. 선우는 순간 굳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그가 소리쳤지만 주주들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 스피커에서 나온 목소리, 그리고 노동자들의 증언. 민주는 선우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뒤를 돌아 카펫 위에 서 있는 노동자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손은 서로의 팔을 잡고 있었다. 도망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 선우가 끌려나가며 민준을 노려봤다. 너, 결국 내 자리.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자리는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야 합니다. 문이 닫히자 장내가 잠깐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 속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오영숙 씨는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에 민준의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다. 오 여사는 아직 유리 너머에 있다. 그리고 싸움은 끝났지만 구출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며칠 뒤 병실 복도는 병원 냄새로 가득했다. 민주는 창문 없는 복도 끝에서 한 번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박 회장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이전보다 눈빛이 맑았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민준을 보자 눈이 젖었다. 민준아, 박 회장이 말했다. 내가 너를 못 알아봤다. 민준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말없이 물컵을 들었다. 박 회장이 손을 뻗자 민준은 컵을 천천히 건넸다. 손이 겹치는 순간 민준의 목이 잠겼다. 박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선우가 나를. 말이 끊겼다. 그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다. 영숙이는 괜찮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아직 아닙니다. 문이 열리고 변호인단이 들어왔다. 정동우 변호사도 그 중에 있었다. 그는 민준을 보자 고개를 숙였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인단이 서류를 펼쳤다. 주주들 다수가 임시 회장직을 민준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즉시 취임하면 마이너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변호인단이 놀라며 말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마이너스. 민준은 단호했다. 지금은 자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는 박 회장을 바라보고 말했다. 먼저 오 여사님을 모셔오겠습니다. 그리고 공장부터 정상화하겠습니다. 박 회장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침대 난간을 잡고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내가 옳다. 변호인단이 다시 말했다. 그럼 민준 씨가 권한을 행사할 방법이. 민준은 서류를 받지 않았다. 대신 펜을 들어 전문 경영인 선임 문서에 사인할 자리를 가리켰다. 현장과 시스템을 아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는 말했다. 저는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은 왕관을 내려놓는 말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얼굴에는 허세가 없었다. 오 여사의 반지하에서 배운 표정이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얼굴. 그날 오후 민주는 병원 밖으로 나와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오 여사의 사건을 담당한 조사관에게 자료를 내밀었다. USB 녹음 원본, 체포 과정의 부당함, 그리고 선우 측 압박 정황. 조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이 정도면 무혐의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 말고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밖에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조사관이 민준을 다시 봤다. 회장 아드님이신데 직접 여기까지 오셨네요. 민준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그 호칭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정동우 변호사였다. 민준 씨, 내일 오전 오영숙 씨 석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준은 잠깐 눈을 감았다. 편해지지 않았다. 내일 문이 열리는 순간까지는. 다음 날 경찰서 앞 하늘은 맑았다. 겨울인데도 햇빛이 조금 따뜻했다. 민주는 리무진을 보내지 않았다. 그는 걸어서 경찰서 정문 앞에 섰다. 손에는 작은 봉지 하나, 두부였다. 문이 열리고 오 여사가 나왔다. 평소처럼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발걸음을 일정하게 옮겼다. 하지만 문턱을 넘는 순간 그녀의 눈이 민준을 찾았다. 민준이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다. 오 여사님. 오 여사는 잠깐 멈추더니 민준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었다. 왜 이렇게 말랐냐? 그 말과 동시에 그녀의 손이 민준 등짝을 툭 쳤다. 세게가 아니라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손길처럼 민준이 두부 봉지를 내밀었다. 새 사람 되시라고. 그 관습 있잖아요. 오 여사가 봉지를 받으며 한숨을 쉬었다. 내가 그런 말도 배웠냐? 민주는 웃으려 했지만 눈이 먼저 뜨거워졌다. 오 여사는 잠깐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나 때문에 내가 더 위험해진 거 아니냐?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오 여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공항에서 끝났을 겁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다. 이거 아직도 갖고 있어요. 오 여사의 눈이 손수건에 머물렀다. 그녀는 한참 말이 없다가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하자. 짧은 말인데 그 안에 많은 밤이 들어있었다. 그때 정동우 변호사가 나오며 고개를 숙였다. 오영숙 씨,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선우 측 위증과 강요 정황도 확보됐고요. 오 여사는 변호사를 보지 않고 말했다. 고생했어요. 하지만 고생은 저 애가 더했지. 민주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다. 오 여사가 그의 어깨를 다시 한번 툭 쳤다. 고개 들어. 이제 숨지 마. 그 순간 멀리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민준을 알아보는 듯 웅성거렸다. 저 사람, 태양그룹. 민준은 반사적으로 모자를 만졌다. 하지만 오 여사가 그의 손을 막았다. 내가 옆에 있는데 뭘 숨기니? 오 여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민준은 숨을 내쉬었다. 이번엔 조금, 아주 조금 편해졌다. 그러나 오 여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근데 민준이 고개를 들자 오 여사가 눈을 좁혔다. 이제 진짜 싸움은 밖에서 시작이야. 공장 사람들, 끝까지 책임질 거지. 그 질문이 훅처럼 꽂혔다. 민준은 대답했다. 네, 제가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오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부 봉지가 겨울 햇빛 아래 하얗게 빛났다. 6개월 후 눈이 다시 내렸다. 하지만 그 눈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창밖에 쌓이며 조용히 세상을 덮었다. 작지만 아늑한 식당 영숙내에는 국밥 냄새가 따뜻하게 퍼졌다. 민주는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을 닦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능숙했다. 도영아, 김 좀 더. 오 여사가 주방에서 외쳤다. 민준이 웃으며 예 하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숨지 않았다. TV 뉴스에서는 태양그룹 소식이 나왔다. 전문 경영인 체제 전환 후 안전 투자 확대, 최대 실적. 화면에는 공장 환기구가 교체되는 장면, 안전망이 설치되는 장면이 지나갔다. 민주는 잠깐 손을 멈췄다가 다시 국밥 그릇을 옮겼다. 잘 됐네. 그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발걸음이 들어왔다. 평범한 코트, 평범한 모자. 박 회장이었다. 그는 경호원 없이 혼자였다. 식당 안 사람들이 하고 숨을 삼키는 기색이 있었지만 박 회장은 조용히 한쪽 자리에 앉았다. 민주는 주방 쪽을 한 번 보고 오 여사와 눈이 마주쳤다. 오 여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라. 민주는 국밥 2그릇을 올렸다. 국물 김이 천천히 올라왔다. 그는 박 회장 앞에 한 그릇을 놓고 오 여사 앞에도 한 그릇을 놓았다. 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민준아, 그가 말했다. 나는 아직 갚아야 할 게 많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요. 그는 자리에 앉지 않았다. 대신 서서 두 사람의 국밥 그릇을 바라봤다. 마치 같은 온기를 확인하듯. 오 여사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 먹어요. 짧은 말. 하지만 그 말이 이 집의 규칙이었다. 살아남은 사람은 먹고 살아갈 사람도 먹는다. 박 회장이 국물을 한 숟갈 뜨고 눈을 감았다. 민주는 창밖을 봤다. 눈이 내려도 길은 사라지지 않았다. 길 위에는 사람들이 걸었고 가게 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민준에게는 큰 장면이었다. 신분이 달랐던 세 사람이 한 식탁의 온기를 공유한다는 것. 민준은 앞치마 끈을 다시 묶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도 장사해야죠. 카메라가 있다면 창밖 눈 내리는 풍경으로 멀어졌을 것이다. 그 눈은 더 이상 차갑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아름답다고 말하기엔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견딜만 했다.